힐링 여행자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는 패밀리 여러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드릴 말씀은 요 며칠간 부동산에 대해서 나온 뉴스들 중에 제가 포인트만 좀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시세 발표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 대출을 해줄 때 국민은행에서 시세가 나옵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KB국민은행 쪽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올 초에는 9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자로 약 한 달 전이죠. 9억 2천으로 서울 중위가격이 올랐습니다. 많은 뉴스나 매스컴 영상을 보면 반토막 난다, 꼭지점이다, 폭락을 한다 하는데 강남 3구 아파트의 극히 일부 매물 몇 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 아니면 빌라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단계 위로 점프를 하셔야 될 분들, 정확한 시세 판단을 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시중에 아파트 가격, 집값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본인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는다든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막연히 아파트가 폭락한다, 반토막 난다, 이거를 믿다 보면 정말 내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놀래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사야 되는 시점에 사지 못하고 방관을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 아니면 작은 내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이 몇 천씩 있고 50억, 100억씩 있는 사람들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 올 초에 9억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비롯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전 4월 달에는 또 1,000만 원이 올라서 9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이나 또 용산, 마포, 성동구 같은 데는 조금 떨어지거나 주춤하는 사이에 그 이외의 서울의 다른 지역들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약세에도 노도강이라 그러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비강남권 일대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9억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9억 2천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올랐는데 지금보다 이 전염병 사태가 없다 그러면 더 올랐겠습니까? 더 떨어졌겠습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지난 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딱 3년 됐습니다. 그렇죠? 2년 남았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할 때 서울의 집값 평균이 6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1년 만에 2018년도 5월에는 8억이 됐어요. 6억이 1년 만에 8억으로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억을 어떻게 봅니까? 그 다음 2019년 5월에는 8억에서 조금 올랐네요. 8억 4천으로. 그 다음에 20년 5월에는 지금 9억 2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17년 5월에 6억이 그 다음 해에는 8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8억 4천이 되고 3년 후 현재는 9억 2천이 됐습니다. 평균 가격이 6억에서 9억 2천으로 50% 이상이 3년 만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면 집이 없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걸 잡아갑니까? 내가 월급 받아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렇게 뛰는 집값을 어떻게 잡아갑니까?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전체 가격을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것까지 줄을 쫙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금액을 딱 잘라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중위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량리, 동대문구 청량리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아주 큰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청량리 4구역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 이곳에는 앞으로 3년 후에 최소 65층 높이 주상복합 롯데캐슬 65층짜리 건물 들어섭니다. 그 옆에는 59층짜리 한양 수자인 59층짜리 높이로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40층짜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40층짜리가 들어섭니다. 그러니 주상복합이 40층짜리, 59층, 65층, 그러면 빌딩들이 우죽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홍콩에 가보셨습니까? 홍콩에 가보면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불과 400m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트램이라고 노선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도 그거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홍콩을 내려다보는 야경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 야경에 보이는 건물들은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들과 상업용 빌딩들입니다. 그러한 빌딩식으로 우리나라 서울도 앞으로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청량리든 은평구든 화곡동이든 영등포든 어느 동네를 가든 간에 명동이나 광화문, 종로 이가의 빌딩들처럼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서울의 미래가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만 지나도 청량리역 쪽이 이렇게 변모를 할 텐데 청량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충역이라고 아십니까? 거기는 고양시입니다. 은평구 구파발역을 지나서 3호선입니다. 그 다음 지충역, 그 다음 삼성역이라고 있습니다. 지충역 쪽에 아파트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인데도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습니다. 매물이요? 별로 없어요. 그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어느 도시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폭락한다, 떨어진다 그래서 못 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놀래서 팔아버리고 이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남쪽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 동안 징검다리 연휴였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날은 5월 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창 연휴를 즐기는 그러한 과정이고 올라오는 차량보다는 내려가는 차량이 훨씬 많은 날짜였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이면 내려가는 사람이 많지 올라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을 지나고부터 청주까지 오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아직은 살만한가 보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길거리에 차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견디다 못해서 1호선을 국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분당 지배까지. 그런데 1호선 국도를 타고 오다 보니까 평택을 지나게 됐어요. 평택에 비전동이라고 있어요. 1호선 국도는 그 평택의 비전동을 중심을 가로질러서 올라옵니다. 저는 평택을 지나면서 깜짝 놀랐어요.